오늘은 연애가 힘들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항상 놓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사귀기 전 썸 단계는 물론 사귄 후의 상황까지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맞는 옷을 입어라. 제 이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남자는 남자다울 때 가장 멋지고 여자는 여성스러울 때가 가장 예쁜 법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유약해 보이는 남자가 한 명 있어요. 이 친구가 마음에 드는 썸녀에게 이렇게 접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따라 굉장히 예쁜데? 뭐 먹고 싶어? 말만 해. 다 사줄게. 오늘은 오빠가 쏜다. 넌 그냥 따라만 오면 돼. 물론 강하게 끌어줄 수 있고 의지가 되는 남자를 좋아하는 게 여자지만 근본 없는 마초 기질과 남자다움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저런 말과 행동이 어울리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만약 순간적으로 그녀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해도 내가 실제로 저런 스타일이 아니라면 금방 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위에서 말한 것처럼 좀 유약해 보이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호감을 표현해야 하나요? 이분들은 표현이라는 말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 곁에서 챙겨주고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의 장점은 단기간에 쉽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남성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분위기에 맞는 그런 매력을 찾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여자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남자도 분명 존재해요. 카사노바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상위 1% 정도의 사람들이죠. 이 부분은 솔직히 좀 타고나야 되는 그런 영역이에요. 어나더 레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럽다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쉽지 않아요. 이게 쉬웠으면 세상에 여자 못 만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건 이제 매력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 그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려주고 좋은 매너로 잘 챙겨주는 것까진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그녀를 대해야 할까요? 답은 바로 외유내강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겉모습은 부드러우나 속마음은 단단한 심성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렇게만 말하면 뭔가 애매한 느낌이 들 겁니다. 한번 쉽게 풀어볼게요. 하고자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뜨거운 열정으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반대로 누구보다 차가운 냉정함과 현실적인 마인드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한 의지나 용기, 직관력이나 통찰력 등을 갖춘 사람들을 말해요. 외적인 강인함도 물론 빼놓을 수 없는 남자의 매력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함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매력을 찾는 거예요. 남성성을 포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찾는 거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많은 연애 유튜버들이나 제가 하는 말은 참고만 하세요. 그들의 말이 다 정답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의 상황에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결여된 상태에서 나의 스타일을 알 수도 없고 내 자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누구를 만나 나의 매력을 보여주겠습니까? 이 부분은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문제가 해결돼야 피드백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기준에 맞춰 나를 갖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 모르는 사람 은근히 많아요.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반성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게 느껴지는 게 내 자신이에요. 그 격차를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답을 내야 나에게 맞는 옷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기입니다. 약간은 받아들이기 힘든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기브앤테이크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연애에서만큼 이 특징을 제대로 보여주는 상황도 드물어요. 이쯤 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사랑은 그렇게 계산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나는 바라는 것 없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무슨 헛소리냐.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바라는 것이 없이 주기만 했습니까? 나는 바라는 것 없이 너가 원하는 선물을 주었고 보답을 바라며 한 게 아니다. 그냥 순수하게 너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아서 나의 마음을 전한 것뿐이다. 이게 어떻게 기브앤테이크냐? 자, 느껴지셨나요? 내가 단순히 그녀에게 보답을 바라지 않고 선물을 했다. 여기서 보답은 당연히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녀가 좋아하는 백을 사줬으니 다음번엔 그녀도 뭔가 선물해 주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받은 그 사람이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미 충분히 보상받은 거예요. 똑같이 물질적인 보상만이 기브앤테이크의 상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나의 선물에 보답을 하지도 않고 그 마음을 기뻐하지도 않는데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라는 노력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장기적으로 볼 때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감당하는 기브앤테이크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죠. 바라는 것 없이 해준다는 말은 어찌 보면 가장 바람직한 기브앤테이크가 아닐까 합니다. 물질적인 보답이 아닌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 자체를 바라는 사람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자, 비단 선물을 예로 들었지만 연애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정적인 능력, 어떤 사람은 이해와 공감이 될 수도 있겠죠. 첫 번째 주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객관화가 여기서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걸 파악했다면 내가 줄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죠.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외모는 좀 떨어지지만 능력이 괜찮은 남자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하필 상대 여자분이 얼빠입니다. 능력, 공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외모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남자는 여기서 판단을 할 겁니다. 줄 수 있는 게 없으니 포기하든지 아니면 나의 또 다른 매력을 어필할 것인지. 보기엔 참 간단하죠. 하지만 내 자신의 외모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상대가 얼빠라는 정보를 유추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여자는 남자를 볼 때 나는 외모만 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예의가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데 눈치 없이 계속 들이대는 경우일 확률이 높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정말 비참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한다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상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요약하자면 저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합니다. 그게 그녀를 향한 마음이든지 그녀를 위한 선물이든지 그녀가 나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건 제 진심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만큼 큰 선물이 있나 싶어요. 그럼 저는 이미 충분히 보답을 받은 겁니다. 저 역시도 나의 마음이나 선물에 기뻐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가치와 기준의 방향만 다를 뿐 사랑하는 사이에서 기브앤테이크는 항상 존재함을 기억하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